젊음의 에너지로 영덕이 다시 차오르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영덕에 정착한 청춘들의 이야기 함께 만나볼까요?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로 아침을 깨우는 곳, 영희면의 문을 연 디저트 카페입니다. 이곳에서 매일 아침 빵을 만드는 청년이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인공 오성규 씨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성규 씨가 제일 좋아한다는 소보로빵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오븐 안에서 퐁신퐁신 부풀어 오르는 빵을 보니 청년들과 함께 영덕의 생기가 차오르는 모습도 꼭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죽이 맛있는 빵이 되는 과정처럼 성규 씨도 새로운 과정에 있는 거겠죠?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느꼈어요. 네. 아, 이 집은 디저트 가게구나. 예, 빵 굽는 향기가 굉장히 좋네요. 네네. 이 영덕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장님의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덕에서 이제 살아온 지 3년이 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년, 3년 차 된 오성규라고 합니다. 영덕 안에서도 영해, 면이잖아요. 네, 맞아요. 젊은 사람들보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은 동네에 디저트를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 사실 제가 디저트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겪어봤던 이제 과체류들을 제가 겪어봤을 때 이걸로 하면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원래 했었어요. 그래서 접해지는 것 중에 음료나 약간 베이킹 쪽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런 디저트 카페까지 온 거 된 것 같습니다. 성규 씨는 영덕에 처음 와서 여러 농사일들을 접하게 됐는데요. 그때 영덕에서 나는 과일이나 채소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맛있을까 고민하게 됐고요. 그 결과 영덕을 담은 맛있는 디저트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제가 시금치로 페스토를 만들어 가지고 크림치즈랑 버무린 이제 베이글에 넣은 시금치 페스토 크림치즈 베이글이고요. 요거는 이제 영덕에서 나는 이제 살구로 만든 파운드 케이크. 그러니까 이게 참 특이한 게 네네. 그냥 보기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예쁜 디저트인데 이 안에 영덕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살구도 그렇고 네. 시금치도 그렇고. 네네. 영덕의 시금치와 영덕의 살구로 만들어 조금은 특별해진 디저트. 맛은 어땠냐고요? 제 표정 보이시나요? 만족도는 100%입니다. 재료의 신선함이 달라서인지 향과 풍미가 정말 좋더라고요. 자꾸만 손이 가는 맛이었습니다. 시금치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 가게 앞을 보니까 영덕의 논밭이 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걸 그대로 먹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아, 맞습니다. 그죠? 여기가 되게 이렇게 논밭밖에 안 보이잖아요. 앞에 네. 이제 산 보이고.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저는 이런 곳에서 그냥 하고 싶었어요. 저도 저기 맨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서 막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이걸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정말 그 저에게 안부 물어봐주고 그냥 가끔씩 이제 얼굴 보는 친구들이 이 공간에 와서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은 느낌을 제가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제가 그냥 행복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영덕에 정착한 것을 넘어 영덕의 맛을 담은 디저트를 만드는 청년 오성규 씨. 덕분에 영덕은 오늘도 달콤한 행복이 차오르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영해 3.18 독립만세운동의 역사가 남아있는 영해 만세시장입니다. 자, 이번에 만날 청년들은 이곳 시장 안에서 청춘의 희망을 창업한 분들입니다. 앞서 만난 청년이 조금 달콤한 창업이었다면 이번에는 향긋한 창업이에요. 안녕하세요. 디자이너로 일하던 준수 씨와 물리치료사로 일하던 정현 씨.
대구에서 일하던 남매는 답답했던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오히려 삶의 전환기로 삼았고요. 그렇게 영덕에 정착해 커피로 새로운 일터를 일구고 있습니다. 사실 영덕을 보면은 여러 가지 관광지들도 많고 또 볼 것들도 많잖아요. 다양한 장소들이 있었을 텐데 조금 의외이기도 해요. 시장 안에 이렇게 창업을 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전통시장 여기 1구간이 조금 죽어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또 찾아오는 시대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잘만 홍보하면은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 자리 잡게 됐습니다. 사실 젊은 층들에게는 커피가 조금 가까운데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어른들한테는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많이 찾아오시나 봐요? 아, 네. 이게 커피 맛은 한번 보게 되면은 알게 되면 오히려 더 확연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른분들도 이제 한번 드셔보시고 아 이게 맛있는 커피다라는 걸 아시고 나니까 오히려 더 많이 사랑받고 있고 좋아하십니다. 네. 확연하게 느껴진다라는 말씀에는 뭔가 자부심과 자존심이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좀 맛을 봐도 먼저 될까요? 아, 네.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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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전통시장을 찾는 어르신들에게도 사랑받는 커피 맛. 저도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오랜 연구와 시도 끝에 만들어냈다는 남매의 완벽한 커피 맛. 맛은 어땠냐고요? 빼고 주세요 사장님 커피가 맛있습니다. 이 고소한 맛이 저는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맞게 본 거 맞아요? 네, 고소한 원두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케냐, 콜롬비아, 과테말라. 콜롬비아. 아, 예, 맞습니다. 맛있으면 됐죠 뭐. 네. 사실 커피는 이제 독학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동생이 커피 맛을 많이 알았거든요. 이제 카페도 엄청 많이 좋아했었고, 제가 이제 동생을 따라다니면서 커피 맛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제가 눈을 뜨고 이런 시골 지역에서 한번 맛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공개를 하게 된 거죠. 도시 같은 경우는 카페를 하려고 하면 완전 레드오션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시골이기 때문에 이런 스페셜티 커피나 이런 쪽이 더 돋보일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자신감도 있었기 때문에 별로 걱정은 없었습니다. 네. 도시가 아니라서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 판단했다는 남매. 그런데 영덕 정착을 결심한 데에는 영덕의 아름다운 풍경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요즘도 쉬는 날이나 마감 후에는 거의 매일 찾는 최애 산책로, 남매와 함께 걸어봅니다. 도시에서는 만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게 많다. 이런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는 보통 다 건물로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는 높은 건물이 없고 바다 아니면 산 아니면 논이라 가지고 다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덕의 이 넉넉한 자연이 언제든 위로와 의지가 되어주지는 않을까요? 청년들의 꿈이 차오르는 영덕, 다음 만남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저에게 나눔은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많은 행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곁에 있는 분들을 도와가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효자이동 마을관리 공동체 대표 모인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제가 전에 한 20여 년 전에는 계속 내 새끼들을 키우느라고 장사하던 곳인데 지금은 우리 봉사를 매진하고 다니다 보니 봉사하는 사람들을 오셔서 잠깐씩 쉬고 봉사관처럼 사용하는 사무실이에요. 언니들 어서 와. 어서 와. 우리 미숙이도 왔네. 자,
같이 이제 삼계탕 만들기 얼른 오셔. 저기 닭 시칠 사람 몇 명은 여기 고무장갑을 껴야 돼. 선생님 지금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시각장애인 삼계탕 나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삼계탕을 준비하려고 무더위 잘 이기고 나시라고 삼계탕을 한번 끓여서 드려볼까 합니다. 삼계탕을 해서 제가 드리는 입장이거든요.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합니다. 이거 오늘은 우리가 이게 농사지어서 온 배추예요. 여기서 열무하고 배추하고 헹궈서 씻어가지고 겉절이 하려고 감액을 하게 됐는데 술 드시고 하신 분들이 먹고 남겨놓고 가는 빵이나 계란말이 이런 걸 어르신들이 몰래 주워 갖고 가서 한쪽에서 드시는 걸 보고 어려운 이웃 저런 어르신들한테 한 끼의 식사라도 나눠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그맣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 약 25년 정도 됐어요. 뭐? 아니야. 저희 서방님이에요. 애기 아빠가 퇴직 전에도 많이 도와줬지만 퇴직하시고 이제 같이 따라다니면서 맨날 마무리 다 해줘요. 뒤에 다니면서 소리 없이 옆에서 지켜주는 분이 있어서 봉사할 수 있게 되었죠. 땅은 계속 나도 저 시간 나는 대로 얘도 도와주고 서로 같이 하고 가니까 서로 좋더라고요. 언니 경로당 어르신들 요리 하나 갖고 가? 아이고, 또 오늘 이거 주시려고? 이게 음식을 만들면 바로 동네 옆에 경로당이 있으니까 그래도 경로당 어르신들도 좀 맛보게. 이거는 이대로 갖고 갈 거고 또 아까 찜통 찌까는 거 하나 있었는데 닭 삶은 찜통. 언니 싹 넣어버려 논아서. 대한독십자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각장애인분들 밑반찬 배달하고 상담봉사까지 한 6군데 정도 활동하고 있어요. 언니 여기 앉아. 언니 옆으로 앉고. 재밌게 우리 회원님들 올 여름 무더위 잘 이겨내시라고 해갖고 제가 이거 닭을 사갖고 왔어요. 근데 좀 부족한 거 있어도 맛있게 드시고요. 네, 네. 여기에 제가 온 지가 적십자에 처음 들어가서 왔으니까 봉사하러 다니기 시작한 지는 20여 년 됐어요. 어르신 이게 김치예요, 이게 깍두기예요 하면서 줬을 때 예, 고마워요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시각하고 연이 됐는데 지금까지 끝내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맛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일상생활의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우리 그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이분들을 위해서 너무나 헌신하고 봉사를 많이 해주시는 분입니다. 진짜 보이는 것처럼 작잖아요. 체구는. 근데 엄청난 일을 해내셔서 저희가 늘 놀래곤 하거든요. 그리고 하루도 진짜 평일에 빠지지 않고 저희 기관에 와서 이 많은 사람들을 식사 자원봉사를 해준다는 게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없이 조용히 이렇게 해내는 거 보면 본받을 점이 많으신 분입니다. 잘 먹고 가요. 언니들 조심해 가요. 내일 또 봐요. 네. 안 힘드세요? 즐거움을 하니까 힘들진 않아요. 몸은 피곤한지 몰라도 힘들지는 않습니다. 막 고맙다고 하고 칭찬해주고 잘 먹었다고 하고 할 때가 제일 보람차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재능을 물려주실 때 이러한 재능을 주신 것 같아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행복을 찾아가는 최선의 길입니다. 다 같이 봉사합시다. 대장님, 우리 마무리하고 갑니다. 고생하세요. 네, 고생하셨어요. 오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어머님들 다 같이 여름에 멸치국수 해서 먹으려고요. 다 같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맛있게들 드세요. 젤로 서민의 음식이지 않아요? 서민들이 언제든 즐겨 먹을 수 있고 옛날부터 무병장수의 길이 국수라고 했고 해서 봉사 끝나고 이 국수 한 그릇으로 우리가 보람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재밌어서 죽어요. 봉사 와요. 어떻게 챙겨주는지 또 우리 봉사했다고 많이 챙겨줘요. 남 하지도 못하는 일을 많이 하시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어째 김장방 행사할 때 그때 보면은. 나에게 소울푸드란 봉사란 이렇게 우리 멸치국수 한 그릇을 먹으면서 힘을 얻고 여러 사람들의 곁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항상 매일매일 힘이 납니다. 다 함께 이렇게 국수 드셔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전주 시민대상 사회봉사대상 모인숙님은 20여 년간 지속적이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등 사회봉사 분야에 기여한 업적을 뚜렷해 전주 시민대상 사회봉사대상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사회봉사대상 부문의 모인숙님입니다. 이렇게 오늘 큰 상을 받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어깨가 더 무거워요. 모범 시민의 봉사대상을 받게 되어서 더 열심히 건강한 그날까지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피서가 간절한 여름, 후끈후끈한 도심을 떠나 푸른 농촌에서 힐링을 즐기는 사람들. 흙과 가까워지면 사람도 작물도 파릇파릇 생기가 돋는 법이죠. 기운이 샘솟는 홍천 홈농장으로 안내합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홍천군 서성면. 이 무렵 농장은 푸른 덩굴로 뒤덮입니다. 덩굴마다 대롱대롱 매달린 솔방울을 닮은 꽃들. 이게 뭔가요? 호비예요, 홉. 이게 맥주 원료 홉. 맥주 원료로도 쓰고요. 요즘은 수면 유도제, 신경 안정 수면 유도제 쪽으로. 흔히 호프라고 불리는 익숙하고도 생소한 작물. 암꽃이 열매처럼 대롱대롱 맺히는 7, 8월이 바로 홉의 제철인데요. 홉덩굴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농장에 찾아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러온 가족부터 특별한 추억을 만들러 온 커플까지 갑자기 농장이 놀이동산이라도 된 것 같은 분위기네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홉을 이용해가지고 뭐 체험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같이 한번 이렇게 즐겨보려고요. 사람들을 초대해서 오늘 홉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맥주로 만들어 마셔도 좋지만 홉 그 자체로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어디 보자. 뭐부터 해볼까요? 힐링에는 뭐니 해도 족욕이 최고죠. 따뜻한 물에 홉을 진하게 우려낸 농축액을 풀어서 두 발을 편안하게 쉬게 해줍니다. 거품이 잘 나는 홉의 특징 덕분에 족욕물이 꼭 맥주처럼 보이네요. 잡념까지 씻겨나가는 기분. 물 온도 어떠세요? 스트레스가 좀 풀리시나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완전히 녹아내려서 시원한 맥주 한잔하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4번째, 5번째 방문인데 숙면 취하고 꿀잠 자기 위해서는 꼭 이곳을 방문해서 족욕뿐만 아니라 다양한 홉 관련된 체험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즐거움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와 장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쪽에선 홈리스 만들기 체험이 한창입니다. 생홉과 생화로 꾸미는 나만의 밀짚 모자. 홉꽃이 주렁주렁 달리는 이 시기에만 해볼 수 있어서 더욱 특별한 체험입니다. 꽃 같은 걸 보면 색깔이 있는데 홉은 색깔이 없어가지고 이 초록색이라는 것도 신기했고, 또 마르면은 그 맥주처럼 보리색이 난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홍천에 살면서 이 홉이라는 거를 많은 홍천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또 이 행사를 통해서 홍천에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 하는 거를 많이 와서 방문하고 다양하게 느끼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홉꽃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보리처럼 노랗게 변하며 마릅니다. 지금은 촉촉하고 파릇한 홉 모자가 점점 다른 분위기로 변해가는 걸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마지막으로 이파리를 다듬으면 예쁜 아가씨 모자 완성! 리스 모자를 만들면서 홉에서 주는 그 향이 너무 좋아서 바로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모자까지 만들고 조금 있다가 또 홉 가든에서 사진도 찍을 예정이라 이 모든 좀 프로그램 체험 자체가 너무 즐겁고 힐링이 되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복잡한 도시는 잊고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누리는 휴식. 누구나 머리를 비우고 멍하니 있는 시간은 필요하니까요. 직장 내 스트레스죠. 뭐. 그래서 여기 와서 그냥 좀 이제 좀 풀도 보고 이러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역시나 저희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일 자체가 스트레스라서 주말에 왔는데 확실히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네요. 이거 다 풀고 월요일 날 즐겁게 출근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여기서 맥주로 다 풀고 노래도 이따가 듣고 다 스트레스 풀고 가서 열심히 또 일을 해야죠. 때론 홉 농장이 누군가에게 추억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우거진 홉밭에서 느긋하게 산책하고 있노라면 어린 시절 홉동굴 우거졌던 마을 풍경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이 홉이 심신 안정하고 그리고 수면 효과에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상당히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술 마시고 노는 축제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소주를 마시면 왁 취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뭔가 감미하면서 자연을 감미할 수 있는 맥주와 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진짜 힐링이 뭔지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농장의 주인인 연충음 대표도 30여 년 전 잠시 홉 농사를 지었던 경험자입니다. 국산 홉은 90년대 수입산 홉에 밀려서 결국 사양길에 들어서고 말았는데요. 이후 홍천군 서성면에서 자생홉을 발견한 농민들은 다시 대량 증식을 시도하며 토종홉 산업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홉의 다양한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말입니다. 초등학교 때 보고 지금 봤는데 굉장히 새롭고 좀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피톤치드를 듬뿍 들이마시며 야외에서 즐기는 요가 교실도 열렸습니다. 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발을 뒤로 멀리 한번 뻗어주세요. 몸의 근육을 풀어줄 때마다 강원도 시골의 건강함이 온몸 구석구석 순환하는 기분입니다. 제가 경기도에 살고 있어가지고 도시 지역이라 평소에 이렇게 자연을 접할 기회가 잘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눈도 너무 깨끗하고 공기도 맑고 그다음에 오늘 마침 비가 그쳐가지고 이렇게 좋은 날씨에서 밖에서 야외에서 요가를 경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들숨에 따라오는 싱그러운 풀내음, 요가 매트 아래로는 딱딱한 바닥 대신 보드라운 흙의 감촉이 느껴집니다. 농장에서 요가를 해서 그런가 왠지 자세가 더 잘 나오는 느낌인데요. 여기 홍천에서 사실 좋은 환경에 좋은 공기 또 이렇게 좋으신 분들 주변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오늘 사실 수업은 40분이었는데 제가 처음인데 제가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뿌듯합니다. 홉동굴로 예술 작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무늬까지 살리는 천연 염색, 에코 프린팅. 천 위에 원하는 대로 이파리를 놓고 잘 고정시킨 후 40분 정도 쪄주면 이렇게 무늬가 새겨집니다. 이거 우리 백지에다가 무늬 그린 거 같은데 잘 나왔죠?
이파리의 미세한 결까지 도장 찍듯 그대로 담긴 스카프. 오늘의 추억도 고스란히 함께 담겼습니다. 해가 질 무렵부턴 가수들의 농장 콘서트가 시작됐습니다. 화려한 출연진의 멋진 무대가 함께하는 팜파티. 밤이 깊어갈수록 농장에서의 행복도 깊어집니다. 소름 떠밀려 흘러가 버린 날들. 강원도 분들도 한 3, 40년 전쯤에는 홍천, 횡성, 영월 뭐 다른 군데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미 대한민국에서 멸종을 했었다가 저희가 홍천군에서 다시 재발견을 하고 다시 육성하는 과정이라서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 호흡을 봤던 기억이 있다 그러면 오시면 다시 한번 어렸을 적의 추억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가 프로그램이랑 호흡 가지고 리스를 만드는 체험, 뭐 조격 체험, 자작나무 숲 걷기 등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오늘은 단발적으로 축제로 끝나지만 8월 둘째 주까지는 계속 그냥 주말에 상시적으로 오셔서 체험할 수 있거든요. 강원도에 저희 홍천군에 한번 놀러 오십시오. 힐링이 필요한 시대, 세월에 묻혀 사라진 줄 알았던 토종호흡을 찾아 행복을 재배하기 시작한 농민들. 지친 여름, 홍천 홈농장에서 힐링해보세요. 하나, 둘, 셋. 여기 중산간 동로에 탐방 왔습니다. 여기는 부자업 송당리. 오름도 굉장히 많고요. 너무 이쁜 동네죠. 18,000 신들의 고향이자 초록의 숲이 살아 숨쉬는 마을 송당마을을 찾았는데요. 오늘은 송당마을을 가로지르며 이곳의 맛과 멋을 책임지고 있는 중산간 동로로 출발해봅니다. 자, 선생님 소개할게요. 첫 번째 소개드릴 곳은 이곳입니다. 정말 이쁜 거리가 있는 이 부자업 송당리에 왔는데 금강산도 식구경이라고 먹고 시작해야죠. 여기는 정말 맛집, 현지인들도 많이 찾고 관광객분들도 많이 찾는 그곳이에요. 이곳은 관광객은 물론 제주도민에게 인기 있는 맛집 중 한 곳인데요. 이곳의 인기 메뉴는 바로 우럭 정식입니다. 무슨 정식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궁금하시다고요? 그 인기 비결은 바로 이것, 우럭 튀김에 있습니다. 두툼하고 싱싱한 우럭을 통으로 튀겨내 바삭함을 더해주고 짭조름한 간장 소스로 간을 더해주면 누구나 좋아할 우럭 튀김 완성. 우와. 우와. 자, 골라 드시다가 안 잘린 거는 잘라 드셔야 되고. 아니, 사장님 박력이 넘치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정식입니다. 예. 야, 이게 우럭을 어떻게 튀길 생각을 하셨습니까? 해먹다 보니까 맛있어? 예, 생각이 나가지고 보통 우럭하면 조림도 있고 회도 있고 탕도 있고 보통 이렇게 먹잖아요. 그 많이 그렇게 해먹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튀겨버렸어. 그게 됐어요. 원래 튀김을 좋아하세요? 좋죠. 아이고, 야, 그러면 이 우럭 튀김, 우럭 조림, 우럭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럭 정식인데 이걸 먹는 방법이 있을 텐데 아까 이게 슬쩍 들으니까 큰 가시만 빼서 다 드세요 이렇게 하는데 가운데 보시면 드시다 가운데 보시면 굵은 뼈 있어요. 굵은 뼈. 네, 굵은 뼈. 그걸 이제 그것만 골라내고 드시면 돼요. 야, 요런 굵은 거. 그거. 요런 굵은 뼈만 빼면 그거만 골라내시고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을까요? 아무래도 머리 바로 밑에. 그렇지. 아가미 딱 붙은데 그 볼살. 요런 거. 네, 맛있어요. 요런 느낌. 먹을게요. 어떠세요? 고소하다. 고소한 맛이 나죠? 그런데 이게 튀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촉촉한 느낌도 있어. 뭔가 코다리 조림 같은 느낌도 있고. 와, 고소하네요. 비린 맛도 하나도 없고. 비린내는 전혀 없습니다. 와, 본격적으로 편안하게 먹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많이 드시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여기 이게 양파를 보통 우리가 요리를 하면 양파를 푹 익혀가지고 달달한 맛이 나오게 이렇게 양파를 익히는데 거의 생양파예요, 생양파. 와, 이거 독특하네.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양파가 굉장히 많으니까 양념이 좀 강렬해 보일 것 같아도 씹다 보니까 슴슴해져요. 여기에다가
생선에서 나오는 그 고소한 기름 있잖아요. 이거랑 섞이면 또 더욱 순수한 맛이 나는 거죠. 우와.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우럭튀김의 매력은 바로 소리를 들려드릴까? 와. 너무 고소해. 정말로 정말 밥을 부르는 맛이더라고요. 왜 우럭튀김이 아닌 우럭 정식을 메뉴로 해두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 그릇 더 양념을 싹 넣어. 맛있는 건 이렇게 비벼줘야 더 맛있다는 사실, 한국인이라면 자질감 공감하시죠? 사실 여기가 맛집이라고 해서 줄 서서 들어간 곳이었거든요. 저 좌영국 한 줄 평하겠습니다. 도민인 좌 선생도 1시간은 줄 설 수 있다. 비바람도 저의 열정을 막을 순 없죠. 다음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송당에서 나는 건강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곳, 바로 송당상회인데요. 2017년도부터 운영해온 송당 마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비자씨앗, 동백, 오일 등 다양한 제품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송당에 왔는데 먹기만 하고 갈 순 없잖아요. 이 송당에 자연이 싹 모여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곳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는 여기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당 상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 나는 뭐 자연 식품 같은 것도 팔고 나물 뭐 그런 것도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이 앞에 지금 다양한 제품들이 막 있는 것 같은데, 아몬드 도토리? 이건 뭔가요? 이거 비자우다. 비자? 예. 강우량이 많고 직사일광이 강해 비자나무가 성장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 송당리. 송당리에는 최대 규모의 비자나무 숲인 비자림도 위치해 있는데요. 예, 비자 열매예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여러분. 이게 비자 씨앗이에요, 이게. 와, 그러면 이건 그냥 아몬드 먹듯이 먹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껍질에 이거 영 깡내 먹으면 됩니다. 아, 이렇게? 예, 이빨로 해도 되고 손으로 영 깡 먹어도 되고. 기름 짱은에. 아, 기름 짜가지고. 예. 뭔가 땅콩처럼 아몬드 같기도 하고. 뭔가 바삭바삭한 느낌은 아닌데. 이게 고소합니다. 아, 여기서 기름을 빼요. 예, 이제 옛날에는 막 약 어서나 쓰게게는 막 아, 배추, 약으로? 예, 그런 식으로 했네 많이 먹으신데 이제는 요게 이제 화장품 원료로 들어갑니다. 화장품 원료로 이게 제주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쪽에 송당이 다 나오는 거래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판매도 하시고. 예, 저희가 송당상회라고 해가지고 저희 분여회 회원 저기 위주로 해서 이걸 운영했수다. 예, 네. 당연히 이제는 이제 그것도 좀 한계가 있고 해가지고 마을하고 같이 행은행에 마을에서 이제 같이 전부 다 이제는 회원이 더 많이 늘어나고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이제 회원을 늘려갖고 이제 마을에서 운영했습니다. 마을에서 예. 수익 사업도 늘어나고 예.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마을 청년들도 좀 이렇게 뭐 이익도 되고. 맞습니다. 마을 기업으로 몸집을 더욱 키워 송당마을과 송당마을의 특산물을 알리고 있는 송당상회. 제주도 내의 다양한 축제와 행사에 참여하면서 마을 알리기에 더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제주도 신화들의 시작점이자 초록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 송당리. 기다림도 여유로 다가오는 이곳이라면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모든 곳이 낭만 넘칠 것 같은데요. 낭만 가득한 송당리에서 여러분만의 여유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이 수많은 짜투리들을 이용해가지고 뒤에 자석만 이렇게 박아놓은 것 같은데 이걸로 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또 다른 작품으로 한번 저도 짜투리 작품 탄생시켜보도록 할게요. 어디 보자. 짜투리가 무엇이라도 되면 좋겠다라는 응원이 제게도 전해지는 순간 요거는 요새 남은 짜투리니까 짜투리를 이용해가지고 이 친구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고 싶은데 쓸모를 갖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관심이 결국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사용 후 남아 버려지는 작은 목재들의 자투리들을 모아 또 다른 쓰임을 찾아가는 한 사람. 바로 오늘의 주인공 필섭 작가의 투리 세상을 만나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행구동.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작업실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야,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문 열고 딱 들어오는데 무슨 산속에 들어온 듯한 그런 피톤치드 향이 물씬 느껴지는 게 서울의 한 업사이클링 사회적 기업에서 일했던 필섭 작가. 그러다 보니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쓸모없어 버려지거나 쓰다 남은 것들이었습니다. 이후 원주에서 공방을 열게 되면서 자투리로 제품을 만드는 걸 고민하게 됐는데요. 그래서인지 작업실 곳곳에 쓰다 남은 혹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나무들로 가득했습니다. 목공 작업하다 보면 짜투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사실. 저는 짜투리를 최대한 많이 끝까지 오랫동안 사용하자. 네, 그런 생각으로 짜투리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투리 나무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은 그때 어느 곳 어떤 분위기에도 잘 어우러지는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냉장고 자석 등 버려지는 나무는 필섭 작가의 손을 거쳐 훌륭한 쓰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지금 저희 앞에 있는 요게 뭐 어떤 분들은 책상, 또 어떤 분들은 뭐 강의 테이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쉽겠지만은 정체를 밝혀주신다면 선생님. 자, 하나, 둘, 셋. 문짝. 문짝입니다. 이거 보고 알았잖아요. 요거. 그렇죠, 손잡이. 제가 버려진 문짝을 수거해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2개를 수거해 왔는데 이거 보면 되게 깨끗하고 멀쩡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인테리어 하시면서 이런 걸 잘 버리시더라고요. 더 이상 주인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이불은 할머니를 추억하고 싶은 손주를 위한 에코백으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추억이 깃든 혹은 쉽게 버려지는 것에 대해 항상 마음이 불편했던 필섭 작가. 그래서 쓸모가 있는 것들은 최대한 활용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했는데요. 버려진 창문은 다듬고 모양이 내 다시 쓰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자투리 나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지금의 투리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짜투리는 일단은 크기가 말 그대로 짜투리니까 굉장히 작잖아요. 뭐든 손과 에너지와 시간을 쓰면 뭐든 만들어질 수 있어요, 사실. 그게 귀찮아서 사실은 안 하고 못 하는 거지. 서울에서부터 나무의 곁을 내준 필섭 작가는 일상 수리 워크숍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남들이 보지 않는 짜투리를 경험을 한번 뭐 해보는 걸로 통해서 약간 사고가 확장되는 거죠. 보이지 않던 짜투리를 보게 되는 것. 네, 그래서 안 그럼 그걸 통해서 내가 물건을 좀 더 쉽게 버리지 않게 된다거나 물건을 살 때 그 소재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확장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이후 원주의 털을 잡으면서 워크숍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빗자루와 깨진 그릇 수업에 이어 오늘은 자투리 나무로 수리하는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뭐 손잡이 수리할 거 가져오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한 번씩 그래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혹시 뭐 사연이 있다거나 추억이 있다거나. 이 뚜껑은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캠핑장 다니면서 캠핑 냄비 중에 하나인데 나무 손잡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마침 여기 특강한다고 해가지고. 커피를 끓여 먹는 모카포트는 손잡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커피가 끓으면 뜨겁고 자칫 녹아내려 나무로 만들려는 수강생도 있더라고요. 수리를 하려면 먼저 나무를 골라야 하는데요. 제각각인 나무들 팀에서 저만의 선택 노하우를 터득했습니다. 만들었을 때 짜투리를 더 이상 남기지 않게끔 나에게 맞는 사이즈를 고르는 거. 저도 한번 자투리 나무를 이용해 휴지거리를 만들어 볼 참인데요. 처음 해본 경험이라 강사분의 도움을 받으며 저만의 작품을 완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칼이 나무의 결과 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깎였을 때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계속 기억하면서. 선생님께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제 가게에 인테리어에 좀
관심이 좀 있어서 일단 이걸로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적성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기는 해요. 생각보다 어렵고요. 이게 네. 근데 일상에서 이런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쉽게 네.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쉽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나무 위에 자를 대고 원하는 모양의 밑그림을 그린 후 필섭 작가의 도움으로 휴지거리의 기본 형태를 갖춰가고요. 이어 휴지거리 봉을 열심히 다듬어 바닥과 봉을 연결해 저만의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오, 다 됐다. 일상에서 자주 접해보지 못하는 톱질이며 공구 사용 등은 이곳에서 누구나 안전하게 자신만의 자투리 세상을 경험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수리하고 수선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외면되는 그 무엇이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작품으로 만들 기회가 주어지는 순간. 어떤 작은 실천들이 우리 생각보다 미미할 것 같지만 어쩌면 더 큰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이제 해보니까 작은 실천들을 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이런 일상을 다듬는 작은 기술이라는 이 워크숍에 참여하게 됐는데 오늘 너무 뜻깊고요. 오래오래 잘 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조각들, 작은 짜투리들이 이제는 제 눈에 다 들어올 것만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고쳐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해보고 물건을 살 때도 이 소재가 재활용 가능한 소재인가? 뭔가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면서 가능하면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오래 사용하는 게 사실은 물건에게도 좋지만 나에게도 좋은 게 아닐까. 쉽게 버리지 않는 것, 버리기 전에 고쳐 쓸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 그래서 필섭 작가는 오늘도 수리와 수선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마솥에서 보글보글 은은하게 끓다가 마침내 완성되는 깊고 진한 맛. 여기 그 맛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다하며 매일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 진국을 향해 조금씩 꾸준히 나아가는 강기태 대표의 하루를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달려온 곳은 경북 영주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영주에서 가마솥 한우 곰탕집을 하고 있는 강기태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찍 나가시나요? 그렇죠. 일찍 나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더 일찍 나가야 돼요. 그 육수탕을 끓이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3일째 되는 날이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더 신경이 또 많이 쓰이죠. 오전 8시부터 집을 나선 대표님, 이곳이 바로 그의 가게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불 꺼진 가게를 밝히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총 3일 동안 끓인 육수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날입니다. 곰탕의 깊이와 맛을 결정짓는 육수인 만큼 대표님의 표정도 더욱 진지한 모습인데요. 자, 이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이전에는 제가 한 10년 가까이 이뤄놓은 큰 식당을 했었죠. 큰 식당 하다가 코로나 때 폐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때는. 코로나 팬데믹 시절 대표님 역시 당시 피해를 막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10년간 잘 지켜왔던 가게를 폐업하기로 결정하기까지 그 마음이 어땠을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2019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이 어려워졌죠. 그때부터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고 정말 식당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하루에 단 한 분도 안 오신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절박함 속에 살아갈 때 저희 지인이 저에게 밥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배우게 된 계기가 됐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그 힘든 과정을 겪고 마지막에 완성된 육수가 나왔을 때 정말 거기서 오는 뿌듯함과 정말 기쁨, 그것이 저에게 지금까지 버티게 해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바쁜 와중에 또 뭘 하시나 했더니 부지런히 밀키트를 포장 중인 대표님.
매장 판매뿐만 아니라 포장은 물론 전국 택배도 가능해 어디서나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표님만의 곰탕을 찾는 손님들이 늘었지만 누구에게나 그렇듯 힘든 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린 딸이 있어요. 막내딸이 있는데 가정적으로라든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한계에 부딪혔을 때 딸이 친구들과 뭐 군것질하러 간다고 아빠 용돈 좀 줘. 그랬을 때 그 3만 원이 없더라고요. 제 수중에 통장에. 그래서 정말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은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참 너무나 가슴이 아팠죠. 대표님에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의 중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한마디로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주는 일이라 말합니다. 따라온 곳은 경북 영주시의 어느 사찰인데요. 대표님, 이곳은 어떤 공간이에요? 이곳은 예전에 제 아버지가 계셨던 곳이죠. 스님이셨던 아버지에 대한 효심으로 또 사찰을 찾아오는 신도들을 위한 마음으로 매일같이 이곳을 지킵니다. 해탈을 의미하는 향과 지혜를 의미하는 초를 올리며 경건한 마음을 모으는데요. 사찰은 하루라도 청소하지 않으면 건물도 주변 정원도 금세 관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온 탓에 신경 써야 할 곳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이 물기를 안 펴주면은 막 땅바닥이 엉망진창이 되지. 이렇게 저를 관리하고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많이 후회스럽죠.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내라도 아버지 일을 많이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마음이 지금 많이 후회되죠. 이른 아침부터 시작한 오늘 하루, 이제 다음 일정을 따라가 봅니다. 자, 이제 다시 가게로 가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 멀리서 친구가 온다 해서 친구 만나러 갑니다.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그 친구는 내한테 은인이죠. 은인 같은 친구죠. 코로나로 인한 가게 폐업과 아버지의 부재로 힘들었던 시기에 먼저 손을 내밀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친구였습니다. 언제 왔어? 전에. 좀 전에 왔어. 잘 되나? 자네 덕분에 뭐 많이 좀 잘 돼가고 있어. 이열치열이요. 그럼. 이럴 때 곰탕을 먹어야지. 그렇지.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졌을 때 정말 완전히 그냥 뭐 모든 걸 포기하고 싶더라고. 근데 포기할 수 없었던 게 나한테 또 딸린 친구가 있잖아. 요즘 같은 때는 오래 잘 버텨야 돼. 별로 안 힘들어 버티는 거. 그때는 뭐 따로 할 말이 없더라고. 이게 얼굴에 다 익히니까. 잘 견뎠어. 잘하고 있어. 대표님은 네. 그때 본인에게 어떤 친구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골치 아픈 친구죠. 또 눈에 안 보이면 궁금하고 또 보이면 걱정되고 그래도 워낙 뭐 강단이 있는 친구니까 믿어요. 일단 다른 것보다. 근데 뭐 그 당시 상황이 똑같이 저한테 벌어져도 똑같이 했을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상 했을 수도 있고 의시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입소문 나고 진정성을 또 사람들이 알면은 잘 될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걱정 안 해요, 이 친구는. 마음이 너무 든든해집니다. 두 분의 우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응원할게요. 친구를 만나고 나서도 가게 생각뿐인 대표님, 손님들에게 맛있게 먹는 방법을 직접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집은 약을 파는 집이네, 약을. 의리! 한마디도 곰탕 국물이죠. 진국이죠. 진국 경상도 말 모르세요? 진국. 왜 친구를 생각해요?
성실하잖아요. 성실하고 그 순박하고. 우리 대표님 인기 만점인데요. 손님들과의 대화로 하루를 마무리해 봅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드디어 퇴근할 시간입니다. 사장님 드디어 퇴근하시네요. 예, 이제 드디어 퇴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꿈 여쭤봐도 될까요? 꿈은 내 가족이 모두들 다 건강하고 지난 시간들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게 꿈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족들께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고생 안 시키도록 노력 많이 할게. 사랑하는 큰딸, 작은 딸아, 아빠가 정말 사랑한다. 파이팅! 거짓이 없이 참된 사람, 시간이 들더라도 묵묵히 본인의 몫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진국이라 부릅니다. 어려운 역경을 헤치고 지금까지 걸어온 강기태 대표는 오늘도 인생 진국을 향해 달려갑니다.